안녕하세요, 디바지시카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있다는 거! 미국에요. 그 음식이 바로 뭐냐면요, 제가 오늘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두 사업체? 길거리 음식 사업체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분은 컵밥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 송정훈 씨입니다. 유타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요. 그 유타에서 꼭 먹어봐야 될 푸드 음식 10가지 중에 하나로 뽑힐 정도예요. 정말 그 유타라는 주에서 이게 완전 붐이 일으킨 거예요. 최고의 맛으로 뽑히기로 한 게 바로 컵밥. 사실 이 사람이요, 미국에 가서 살 때, 그러니까 이민을 간 것 같아요. 굉장히 영어에 약했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얘한테 야, 너는 언어장애 있냐?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영어를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언어도 못하고 미국 생활도 힘들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가 너무나 우울한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나약한 건가? 내가 미국 땅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지? 그가 어느 날 집에 가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성공한 어떤 그 스트리트 푸드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노량진에서 유행하고 있는 컵밥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이 컵밥이 떴는데 이걸 미국 사람들한테 내가 전파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컵밥 푸드 트럭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음식인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컵밥이 어떤 음식이냐면요, 이런 음식이에요. 봐봐. 이게 뭐냐면은 컵이 있어. 한 컵이 요만한 컵은 아니야. 한 요만한 컵이야. 거기다가 일단 밥을 깔아. 밑에 밥을 깔고요. 거기다가 양념이 된 불고기, 닭고기 또는 매운 제육볶음 같은 거 있잖아. 그 고기를 또 얹어. 근데 약간 잘라서 얹어요. 한 입에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치 쌈 싸먹는 것처럼 약간 야채 있지. 야채를 그 위에다가 또 올려. 잘게 상추를 썰어가지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기호에 맞게 잡채도 올리고 군만두도 올리고. 그래서 마치 한국 음식이 이렇게 전부 다 이 조그마한 컵밥에 모여 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얘가요 30초 전략이라는 걸 썼대요. 그게 뭐냐면은 손님들이 딱 컵밥 하나 주세요 라고 오면 30초 안에 이 음식을 두두두둑둑둑둑 해가지고 만들어서 손님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바로 내 눈앞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뭔가 길거리 음식인데도 이게 신선한 느낌도 들고,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매운맛을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매운맛을 1에서부터 10까지 나눠 놓은 거죠. 자, 매운맛 뭐 원하세요? 3, 7, 10? 이렇게 해서 외국 사람들이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고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게다가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이 컵밥에 가면요,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외국인들도 많아요. 외국인들이 즐겨 먹어요. 진짜로요. 이건 그냥 뭐 몇 명만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진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진짜 이렇게 외국인들이 줄 서서 먹는 푸드트럭인데, 이 사람이 이걸 운영하면서 나는 한국인이고 이 음식은 한국 음식이다라는 것에 대한 긍지가 되게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음식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직접 와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겐 덤으로 음식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음식이 한국 음식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한국말을 연습해서 사러 온대요. 게다가요, 이 사장님 있죠. 사장님이 비보이 출신이시래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고용하는 사람들도 약간 그 댄서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고용을 한대요. 그래서 막 자기가 음식을 팔다가 너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그 앞에서 막 공연도 하고, 막 비보이 막 두두둑둑둑둑둑 비보이 공연도 한대. 대박이죠. 그러니까 마케팅이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작은 고용도 보여주는 거. 저는 더 좋았던 게 실제 미국 사람이 컵밥에서 음식을 구매하고 보여준 거였는데, 이거 보세요. 완전 다양해요.
게다가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노란 치즈도 약간 위에 뿌려서 완벽한 한국 음식이 아니라 적당히 미국 사람 입맛에 맞는 퓨전 음식으로 만든 거죠. 와, 너무 괜찮지 이거? 이렇게 그리고 포장할 수 있게 지금 둘, 넷, 여섯, 8그릇을 딱 가져간 거죠. 멋있겠지? 당면을 많이 넣었네요. 그러니까요. 마케팅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저도요. 돈 많이 벌었겠네요. 돈 많이 벌었대요. 지금 되게 유명해요. 얘가요래. 이 사장님이요. 양도 좀 푸짐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거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 문화가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문화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푸드트럭을 갖고 있는다면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어디에서 장사를 해야 푸드에서 음식을 사 먹을까요? 어디에서 해야, 미국에서는 어디서 장사를 해야 여기서 음식을 사 먹을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야구장. 학원가요. 미국엔 학원가가 없어요. 백화점이요. 백화점 안 되죠. 백화점에는 안에 이미 음식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리트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야구장 또는 대학가 또는 주말에 파티가 열리는 공원 앞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원 앞에서. 여러분이 미국 가서 장사를 하시려고 해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지. 미국에 학원가가 어딨어. 공원도 일반 공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원에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파티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거기를 우리를 불러라. 우리가 직접 가줄게. 집에서 음식 준비하지 마. 너네 야외에서 파티해? 우리가 그러면 네가 우리한테 돈을 주고 우리가 거기서 원하는 사람한테 다 음식을 만들어줄게. 이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는 거죠. 사진만 봐도 맛있게 생겼죠? 근데요, 이분들한테도 실패의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트럭을 구매를 할 때 뭐 외관에 속아서 완전 꼬른 차를 막 수천만 원을 날리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들이 개발한 메뉴가 있대요. 뭐냐면 돌솥 메뉴래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가지고 밑에 돌솥이 막 지글지글 끓는 거. 근데 이거는 아직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창고에 쌓여있다고 해요. 하지만 뭐 저는 이분들이 외국에서 한국 음식을 널리 알리고 스트리트 푸드로서 성공하는 모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그러니까 길거리 음식, 한국인이 만든 길거리 음식 첫 번째였어요. 가격은 좀 싸겠네요.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비쌌던 것 같진 않아요. 자, 메뉴 봤나? 가격을 안 알았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바로 얘입니다. 코기. 처음 봤어요, 이런 거요. 그쵸? 자, 이게 뭐냐면요. LA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거예요. 이거는 한국인 이제 로이최라는 사람이 유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뭐 세탁소도 하고 슈퍼마켓에서도 일하고 뭐 다양한 직업을 거쳤는데 삶이 되게 힘들었던 거야. 최소한 이사를 12번이나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거를 창립한 그 로이최라는 사람이 요리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리 학교에서 굉장히 실력이 훌륭했어요. 그래서 무슨 되게 유명한 무슨 아이언 셰프 출신의 미치바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뉴욕의 초특급 레스토랑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LA로 건너와서 베버리 힐스의 힐튼 호텔 수석 주방장을 막 지내게 된 거야. 이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 셰프로서 굉장히 이름 있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던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던 그분이 푸드 트럭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가게가 2008년에 LA에서 이 푸드 트럭으로 문을 열게 됐어요. LA에는 굉장히 한국인 커뮤니티가 커요. 그 안에는 식당도 다 있고요. 근데 얘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멕시칸 음식이 길거리 음식에서 많이 팔려요, 미국에서는. 멕시칸 음식의 기본이 뭐냐면 똘띠아라고 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얀색 판때기 같은 거예요. 똘띠아라고 아세요, 여러분? 똘띠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통은 이제 멕시칸 소스를 넣은 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똘띠아에다가 한국식 갈비나 불고기,
그 야채를 넣어서 같이 말아서 파는 거죠. 한국식의 또르띠아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전략은 뭐였냐? 이 음식을 어디서 팔 거냐? 어디서 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푸드트럭은. LA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해요. 파티라는 건 클럽 파티예요. 정말. LA는 파티의 도시예요. 약간. 연예인들도 너무 많이 살고 이러니까. 그래서 선셋 블리바드라는 곳이 있어요. LA에 가면. 거기에 이제 막 그 선셋 블리바드에서 조금만 더 가면 다 웨스턴 할리우드 막 다 할리우드 쪽이야. 거기에 클럽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새벽에서 클럽에서 막 나오는 애들 있죠. 술 마셔가지고 막 배고프잖아. 그런 애들한테 이 음식을 팔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이 뭔가 그 약간 달짝지근한 한국의 바베큐 소스에다가 또르띠아를 딱 말아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한 거야.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그 나이트클럽 손님들을 싹 자기가 다 잡은 거예요. 정말 수백만 명이 줄을 섰대요. 이런 식으로요. 수백만 명 아니 수백 명. 내가 수백만 명이라고 너무 오바를 떨었네요. 수백 명이 줄을 서가지고 이걸 먹게 된 거죠. 수백만 명은 좀 너무했다. 그래서 오픈한 첫 해 매출이 얼마였는 줄 알아요? 푸드 트럭 주제에 사실 기업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잖아요. 레스토랑이 아니잖아. 근데 푸드 트럭 길거리 음식을 가지고 오픈 첫 해 200만 달러의 매출, 200만 달러라는 건 약 23억의 매출을 올렸대요. 우리 짐 싸서 미국 가가지고 이거 만들까? 23억 매출 어떡하지? 근데 이 사람들의 마케팅이 또 재밌어요. 왜냐면 얘네 푸드트럭이 일단 이동하잖아요. 계속 이동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이 푸드트럭이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지난주에 클럽 앞에 왔더니 그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거 어디 있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트위터를 이용해서 장사를 한 거예요. 내 음식을 먹는 사람들한테 트위터로 나를 팔로잉 하라고 그러세요. 나 팔로우 하세요. 왜냐? 다음 주 주말에는 저희가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저희가 트위터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트위터로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트위터로 얘네들을 팔로잉을 한 거예요. 왜냐? 트위터를 보고 찾아가려고. 그래가지고 장소를 맨날 옮겨요. LA 안에서도. 그런데도 한 7,800명의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막 모인대요. 그게 굉장히 새로운 마케팅이 된 거죠. 좀 재밌죠? 게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거의 맛을 본 사람들이 SNS로 모이게 되니까 SNS 사람들이 뭐 해요? 자기가 먹은 거 올리잖아요. 야, 나 오늘 어디 클럽 앞에서 요 음식 먹었는데 팔로잉 하라고 해서 했는데 사진도 올릴게. 이 음식 먹었는데 맛있더라 하니까 이게 또 소문이 금방 난 거죠. SNS 마케팅을 정말 잘 이용한 거죠. 이 푸드트럭의 트위터 팔로워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8,000명. 자, 그렇게 해서 한인 로이체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빛이 끝나지 않고요. 이 로이체가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언론의 집중을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고 뭐 노숙자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음식을 봉사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요. 게다가 지금은 이제 이 고기의 어떤 마케팅 방식까지 미국 대학에서 인정을 한 거야. 그래서 미국의 남가주 대학교라는 게 있어요. USC라는 대학. 거기 대학교에서 간담회를 열었어요. 푸드트럭 고기가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SNS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막 간담회도 여는 거야. 가서 막 강연도 하는 거야. 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고기가 유명해졌었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캘리포니아를 방문했대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과연 오바마 대통령은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을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여기 안에 고기의 타코가, 그러니까 이걸 타코라고 부르거든요. 타코가 포함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으니까 저 있을 때도 되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 샌디에고 사람이라 LA 사람이 아닌데도 LA 사는 언니들이 야 요즘 고기가 완전 핫하다더라. LA 어디에 가면 그게 출몰한다더라. 우리 나중에 그거 한번 먹어보자.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 이민 1.5세대의 성공 사례를 잘 보여줬죠.
그냥 클럽 앞이나 야구장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케이터링 서비스, 캐터링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파티를 막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하기도 하고 누구 생일 파티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 이 사람들을 직접 초청하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음식 서비스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사실 한국인은 미국에서 굉장히 소수민족이에요. 중국 사람에 비하면 우린 정말 요만큼의 인구예요. 그런데 이만큼의 인구의 사람들이 어쨌든 미국 사회에서 그것도 식문화 쪽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있고 미국 사회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서 좋았다 뭐 이거죠. 두각을 그래요. 그 두각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을 전 응원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도요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저도 미국 이민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기발한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목 아파.